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입니다. 네. 이 토론토 블루제이스 유현진 투수하고 센트루이스 카드널스 이제 김광현 투수가 하루 사이로 등판을 네, 했잖아요. 또 하루 사이로 등판했네요. 근데 이제 희비 쌍곡선이 벌어졌죠. 그러네요. 지난번하고 또 다른 네. 결과가 나왔죠. 김광현 투수는 이제 혼자 이제 타점까지 올렸잖아요. 그렇죠. 메이저리그 첫 타점. 네. 그리고 이제 68일 만에 이제 승리 투수가 됐고, 네. 유현진 투수는 이제 볼티모어 오리올스 상대로 이제 2경기 연속 승리 투수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팀을 상대로 올 시즌 처음 상대했다고. 처음이죠. 그리고 이 같은 지구는 19경기를 하지만 지구가 다르면은 보통 7경기, 6경기에는 그걸 인터리그라고 하는 그. 아니에요. 그건 또 인터리그는 리그가 완전히 다른 아메리칸 리그에서 내셔널 리그랑 붙는 거고, 네. 여기는 지금 토론토는 동부지구고 시애틀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잖아요. 이런 지구 경기는 한 번에, 그러니까 한 시즌에 6경기나 7경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한 번씩 홈앤어웨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경기가 이제 좀 중요했죠. 그렇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 유현진 투수 같은 경우에 4회까지만 등판하고 거의 강판되다시피 한 정말 뭐 개최가 된 거죠. 이거 어땠나? 이렇게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 유현진한테 나오기 힘든 장면인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4이닝 동안 7안타 홈런을 2개를 허용했습니다. 네. 그리고 볼넷 2개, 삼진 2개, 그리고 5실점을 하면서 이제 자책점이 이제 4개예요. 자책점이 4개인데 시즌 이제 7승 5패가 됐죠. 평균 자책점도 이제 3.6으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올 시즌 최소 이닝 투구가 4월 26일 날 템파베이 레이스전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4회 물러났는데 3.2이닝 던지고, 그때는 뭐 본인이 엉덩이 쪽 이상해갖고 부상 예방 차원에서 이제 내려간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부상자 명단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5회를 선발 투수로서, 선발 투수는 최소 미니멈 5이닝은 던져줘야 되거든요. 그걸 못 던졌던 겁니다. 근데 결국은 커맨드 실종이에요. 그러니까 커맨드랑 컨트롤은 조금 다릅니다. 커맨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제구를 말하지만 자기가 의도한 공, 그러니까 뭐 포심이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커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던지고 싶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가는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맨드라고 그러고, 컨트롤은 여기 그러면 여기 딱 들어오는 이런 거, 요거 이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두 개를 이제 섞어서 쓰죠. 커맨드하고 이제 컨트롤을. 근데 결국은 이 체인지업이 문제예요. 체인지업이 제대로 스팟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페인이 된 건데, 그 토론토 전담 방송 그 스포츠 네트의 벅 마르티네즈 캐스터하고 팻 태블러 해설자도 그 히즈나 샤프하지 않았다는 거, 볼이 예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중간중간에 경기를 하면서 해설을 할 때 팻 태블러 해설자는 지금 유현진이 4, 5월과 다른 거, 그러니까 6월도 쏘쏘였잖아요. 평균 자책점이 4.8인가.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7월 이제 시작한 날도 지금 5회를 던지 못하고 4회 교체됐는데, 결국은 체인지업이 제대로 안 되면서, 구사가 안 되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2회, 3회는 그 포심 페스티벌을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커터하고 볼 2개로. 체인지업이 왜냐면 자기가 던지고 싶은데 잘 안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그게 지난 6월 21일 때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공 그때 포심 페스티벌 그냥 뭐 거의 92마일, 막 91마일, 평균 91마일 굉장히 빠른 볼 던지고, 나도 모르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패턴을 바꿨는데 이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패턴을 바꾸면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오늘 유현진 선수가 등판한 경기는 위닝 시리즈를 이어갈 수 있는 찬스였고, 그리고 게다가 또 일본인 투수 기구치 유세이하고 맞대결이어서 더욱더 한국인으로서도 더 흥미진진한 대결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아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전에 이제 토론토가 9대3으로 이기고, 2차전은 이제 시애틀이 연장 10회에 9대7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3차전 이런 건 이제 승패를 가리는 거잖아요. 위닝이냐, 루징이냐, 이런 걸 이제 러버 매치라고 그러는데,
유현진 투수는 4회까지만 던지고 내려온 반면에 홈런을 또 2개가 전부 자타자한테 맞았습니다. 9번 타자한테 그 체인지업을 맞았고 그다음에 셰인 롱 주니어한테는 포신 패스트 90마일이 가운데로 몰리면서 이제 홈런을 허용했는데 기구치 선수는 2019년에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에 갔는데 원래 이제 세이브 라이온스에서 활동한 투수예요. 근데 공 빨라요. 오늘 보니까 97마일도 찍혔어요. 그러니까 평균 포신 패스트볼이 95마일은 유지되는 투수예요. 유현진 선수보다 빠르죠. 빠르네요. 근데 2019년, 2017년에 굉장히 부진했죠. 2019년 5승 11패인가 하고, 그리고 지난해도 2승 4패, 평균 자책점이 다 5점대였어요. 근데 올해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기구치는 7이닝 동안 5안타에 홈런 하나, 볼넷 하나, 삼진 6개를 잡았어요. 시즌 6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볼이 좋다. 그러면, 그러니까 기구치도 7이닝 동안에 삼진 6개면 자기의 볼 그런 95마일 이상을 던지는 거에 비해서는 삼진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구치가 오늘 그 토론토전에서 좋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땅볼 타구가 많았어요. 유현진 선수도 좋을 때 어때요? 땅볼 타구 훨씬 많죠? 그러니까 1회부터 3회까지 7타자 연속 땅볼이에요. 유격수 땅볼, 3루수 땅볼. 그리고 특히 왼손이고 토론토는 우타자 중심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우타자 중심이 가장 플레이트, 그러니까 타석에 우타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팀이 뉴욕 양키즈고 2위가 토론토예요. 그 정도로 우타자 비율이 높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왼손 투수 기구치를 공략하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공이 좋았던 거예요. 아쉽게 그 유현진 선수의 그 아쉬운 강판 소식과 함께 이제 저는 소식을 전해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저희 세인트 루이스 카디널스 김광현 투수가 4월 24일 신시내티 레즈전 이후에 68일 만에 그 승리 투수가 됐어요. 그렇죠. 와 대단하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 너무 오래간만에 2개월이 넘는 상황에서 이겼죠. 김광현 투수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를 상대로 이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이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라는 팀이 그 메이저리그 최약체예요 지금. 승률이 2할 6푼 8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원정에서 3승밖에 못 거두고 있어요. 원정에서 3승 24패. 그러니까 이런 팀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승리를 챙겨야죠. 그래서 센트루이스가 애리조나전을 홈에서 수입을 했죠. 근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지금 그 전체적으로 전력이 다운이 돼 있는데 김광현 투수가 그렇지만 지난번 체이스 필드 6월달에 갔을 때는 거기서 5이닝 동안 40점을 갖고 패전 투수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5이닝 동안 안타 3개, 볼넷 3개, 삼진 5개, 1실점으로 이제 승리 투수가 되면서 2승 5패, 3.79 평균 자책점을 유지했는데 또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승리 투수를 할 수 있게끔 선발 투수로서 미니멈 5이닝은 던져줬어요. 근데 공격에서도 2회에 투아웃 1-4-1-2로 사실 투아웃이면은 점수 날 확률이 적죠. 근데 거기서 자월 2루타를 쳤죠. 그래서 영의 균형을 깨면서 투수가 2대0으로 앞서가고 그다음에 이제 팀이 이제 7대2로 이제 승리를 거뒀잖아요. 7대4로. 그런데 어제 그 센트루이스 카디널스는 김광현 투수가 이렇게 투아웃에서 적시타를 쳤잖아요. 근데 7점을 뽑았잖아요. 7점을 뽑았는데 이 7점 가운데 5점이 전부 투아웃 이후에 나왔습니다. 굉장히 공격이 고무적이었죠. 근데 김광현 선수가 이제 본인이 이제 첫 타점 메이저리그 첫 타점 기록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2020 시즌은 내셔널리그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지명타자 제도를 썼잖아요. 근데 올해는 이제 투수가 타격을 하니까 이 첫 타점을 올린 건데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했죠. 자익수가 앞으로 들어와서 1루타가 됐다. 근데 실제 또 센트루이스 방송에서도 그 자익수 레프트필더 조시 로하스 선수가 쉘로우라고 그래요. 좀 얕은 수비를 폈다. 왜냐면 투수니까 투아웃 상황에서 괜히 깊은 수비했다가 파워 히터가 아니니까 빗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좌전안타가 되니까 수비를 적당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된통 맞은 거예요. 잘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김광현 선수가
왼타석에서 볼을 거의 워닝 트랙까지 보냈잖아요. 반대편으로. 자기 쪽으로 보낸 게 아니고 반대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제대로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 실트 감독도 그 김광현 투수가 투타에서 모두 파지티브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김광현 투수가 근데 투타 만점으로 활약을 잘했는데 6회까지 좀 끌어줬으면 어땠을까요? 왜 5회에 나갔을까요? 투구수가 너무 많아. 결국은 지금은 뭐 투구수가 바이블이죠. 다음 경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유현진 투수도 1회 투구수가 너무 많아서 27개를 던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4회 바꿀 수가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5회 들어가면 5회 들어갔을 때 그렇게 되면은 투구수가 100개가 확 넘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뭐 지금 그 당시 유현진 투수가 4회 피칭을 하고 이제 5회 교체될 때 벌써 이미 스코어가 5대1로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기구찌의 구위를 봤을 때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교체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격을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제 실패를 했죠. 김광현 선수가 95개를 던졌습니다. 5이닝까지는. 이제 투구수가 많은 거죠. 스트라이크는 55개, 스트라이크 비율이 62.1%였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에서 김광현 투수가 자기가 이제 볼이 많았던 거는, 투구수가 많았던 거는 최대한 실점을 하지 않으려고 코너 피칭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빗나가면서 투구수가 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제 코너 피칭이라고 그러죠. 여기 던지는 거. 근데 여기서는 보더라인 피칭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경계선 피칭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걸치면 스트라이크이지만 벗어나면 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구수가 많았다. 그리고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본인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뭐 한 6번, 7번 등판하고 나서 승리 투수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이렇게 길게 승리를 못했는데 그런 간절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좀 행운이 따라줬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양현종 선수도 그렇고 전에 있던 윤성민 선수도 그렇고 메이저리그에서 1승하고 2승하는 게 정말 어려운데 김광현 선수는 결국은 이제 본인의 어떤 김광현 선수는 올 때부터 그래도 몸값이 다르죠. 몸값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김광현 투수의 그런 어떤 투구를 보면 역시나 슬라이더 피처라는 게 증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광현 투수가 투구수는 비록 많았지만 5이닝 동안 1실점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슬라이더예요. 삼진 5개가 모두 슬라이더예요. 삼진 5개를 슬라이더로 이제 잡았는데, 그러면 유현진 투수는 뭐죠? 체인지업 피처죠. 근데 체인지업이 지금 커맨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고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김광현 투수하고 유현진 투수가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12삼국선이 이렇게 갈렸던 이유는 체인지업 피차가 체인지업이 안 되니까 고전을 하는 거고, 슬라이더 피차는 슬라이더가 기가 막히게 꺾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승리 투수 결과까지, 좋은 결과까지 이어지고.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던 거죠. 오늘 전해주실 말씀은 이제 다 말씀해 주셨죠. 제가 돌발 질문 궁금한 걸 할 만한데, 트레버 바우어가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근데 뭐 악동이고 뭐 이상한 성격이고 막 이렇게 다고 하는데, 트레버 바우어는 어떤 선수였습니까? 근데 트레버 바우어가 여기 LA 인근 저기 하트 하이스쿨을 나왔는데요. 밸리 쪽. 근데 이제 UCLA 다녔잖아요. 그때 이제 UCLA 출신 이제 게리 콜, 양키스로 간 콜이 동기 동창이잖아요. 그 콜은 그 피츠버그의 1번 지명, 그리고 바워는 이제 애리조나의 이제 3번 지명으로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악동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성이 강한 거죠. 자기 주장도.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섹슈얼 문제가 성폭행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스포츠 스타들은 이게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그 여자가 뭐 관계를 갖기 위해서 호텔까지 갔는데 호텔에서 다 벗고 있다가 잠깐 그러면 그것도 남자는 강간죄로 치러가죠. 미국은. 근데 합의하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바워가. 바워 합의하에 했는데 지금 여자가 수를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때렸다고. 목 조르고 때린 것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그런 도중에 행위 도중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여자가 그런 취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SM을 좋아하는 여자인지 알 수 있어요? 네, SM. 네, 오늘도 뭐 저희가 노력해서 방송을 좀 했는데 여전히 조회수는 이게 네 자리를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불러 모아 주셔가지고 저희 조회수도 좀 네 자리 좀 다시 한번 좀 가고 5자리 좀 가고 여러분들 LA 한번 오시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좋은 방송이었다고 생각이 되시면요, 뭐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뭐 아마 이제 유현진 투수나 김광현 투수 올스타 게임 전에 한 번, 뭐 2번 등판하고 이제 전반기를 마감하겠죠. 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